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네, 예술인 권리 확대를 위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피해 구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가 아직 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만의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해 민간 TF가 구성됐는데요. 오늘 이당금의 문화마실에서는 관련 소식들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금 이당금 푸른 연극마을 대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당금 있다 있어. 네, 알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예술인 권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지난해 8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요.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과정 좀 짚어주시죠. 네, 정말로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었는데요. 네. 마침내 예술인들의 최소한의 안전망인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2016년에 그 블랙리스트 그리고 그 이후에 미투 운동으로 해서 촉발돼서 네. 문화예술계에 엄청난 그 충격하고 타격을 한꺼번에 받았었잖아요. 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술가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속수무책이고 피해가 네.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또 광주 지역 또한 그 피해가 만만치 않았는데 블랙리스트 예술가들의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미투 선언의 예술가들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그동안 이제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되었었는데 예술인들이 이런 복지 정책과 구제에 대한 관심이 예술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에 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제 9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은 그동안의 블랙리스트하고 미투 운동을 계기로 해서 표현의 자유라든지 예술 노동자의 권리보호 그리고 성평등한 창작 환경을 위해서 예술인들이 그 직접 참여해서 발의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안에 담겨 있는 이 법안이 네. 2019년에 발의되었고 결국에는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마침내 9월 25일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정말 축하드릴 일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률로 보장받게 된 이 예술인권 권리보장법 네. 주요 내용도 궁금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헌법 제22조 2항에 보면은요. 네. 예술가의 권리 보호를 법률로서 구체화하고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호,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해서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사실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시행령이라든지 시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예술인 권리 보호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술인 권리 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 구제 위원회를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이번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어요. 네. 사실은 예술가에게 어떤 불공정한 사건들,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라든지 뭐 성폭력, 성희롱 이런 그런 피해 구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발생이 되면 먼저 예술인들이 복지재단에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한 뒤에 예술인 보호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예술인 권리보장과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가 관련법 시행이 한 달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구성되지는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이제 국감이 네. 그 시행...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맞습니다. 국감장에서 문체부 그 관련한 사항 제가 이제 잠깐 들어봤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블랙리스트에 대한 언급이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윤석열 열차 논란 네. 그 부분도 그렇고 표현의 자유라든지 어떤 창작의 자유라든지 예술인의 그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때 이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던 인물들이 윤정부에서도 문체부 요직으로 발탁되었다고 하니 이를 반증이나 하듯이 이미 8월달에 이제 그 통과하고 9월 25일 시행이 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
예술인들의 지위하고 권리 보장 정책의 수립 시행,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와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심의 의결하기 위한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그 자료를 보면은요, 법률이 시행된 9월 25일 이후 그리고 10월 11일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보면 네. 신고 접수된 예술인들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야 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가지고 네. 결국에는 이 문체부한테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제 문체부는 시행령 마련이 늦어지면서 위원회 구성도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꼭 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결국 이 문체부의 준비 부족으로 해서 예술인 권리 보장하고 피해 구제에 대한 공백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예술인들의 기본권 보호가 그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조금 더 재차 촉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광주에서도 광주만의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해 민간 TF가 구성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정말 정말 노고가 많은 네. 이 과정이 그동안 논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상황에서 사실은 소개를 못했었는데요. 네. 2020년도에 광주시 산하의 공공예술기관인 광주문화예술회관 내에 시립극단에서 발생한 작품 참여 예술인 노동 인권 침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그다음에 성희롱, 안전사고, 사찰 문제 발생,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해 그 지위를 보장하는 필요성을 느낀 예술계에 그 TF가 구성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그 예술계 제안을 통해서 2022년 1월부터 네. 올해 1월부터 광주광역시 시의회하고 네.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문화체육관광실, 그다음 네. 광주문화재단, 변호사, 노무사, 언론, 그다음 광주광역시 예술인들이 모여가지고 민간 협치 TF가 구성이 됐는데 네. 이 민간 협치 TF의 정식 이름은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TF위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조직이 구성이 되어서 2022년 1월부터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조례에 담길 예술인들의 지위 권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이 TF 전에 이제 작년에 그 광주문화재단 광주시에서 예술인 실태 조사도 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예술인 실태 조사에서 뭐 창작 환경이라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가 되지만 결국에는 예술인들이 창작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예술인의 권리, 네. 그다음에 권익이라든지 이런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이 TF의 활동이 굉장히 크고 활발했는데요. 네. 2020년도에 광주 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그리고 2021년에는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을 위한 대책위, 네. 그리고 2022년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들이 전부 다 네. 서로 이제 연대를 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TF이죠. 아, 네. 네. 그렇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민간 TF 구성을 위해 모였는데 네. 아쉽지만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당금 푸른 연극마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